안녕하세요. 공기업 다니는 깸양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샀어요. 그 보야 MM1 되게 가성비 좋다고 하는 톱 유튜버들의 필수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제 목소리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더 잘 들린다면 좋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그러니까 공기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제가 나열했던 장점들만 듣고 보면 사실 공기업 정말 너무 신의 직장, 뭐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공기업에서도 이직 혹은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기업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참고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근무지입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그리고 원래부터 근무지가 지방이거나 혹은 오지라고도 말하죠. 그런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발전소 같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있겠네요. 이런 공기업들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이 아무래도 근무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도시, 서울, 수도권, 광역시에서만 평생을 사신 분들께서는 이런 지방이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게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케바케가 아니냐, 자기는 적응 잘한다, 취업만 시켜준다면 사실 그게 뭐가 대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 경기나 뭐 수도권, 광역시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시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소도시 출신이어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뭐 적응의 문제도 저는 대학생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도 너는 진짜 어디 가든 적응 잘한다, 친구들도 잘 사귄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3년차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들이 이제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못 보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경조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족, 친지, 친구들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런 경조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런 경조사도 챙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도시들에 비해 확실히 심심해요.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취미가 없다면 정말 뭘 해야 할지 막막하게 방에서만 이제 TV, 컴퓨터만 하거나 혹은 맨날 술만 마시는 그런 나날들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현타가 오거나 노잼의 나날들이 지속된다? 결국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원하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들은 대부분 순환근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순환근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근무하던 곳에서 의무적으로 다른 사업소 혹은 다른 근무지로 발령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순환근무 주기는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이제 10년에 한 번 이상은 순환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순환근무 제도라는 것이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선호근무지 편중 현상을 막아주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같이 연고가 없는 곳으로 타지 발령을 가게 된다거나 혹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기러기 생활 혹은 주말 부부를 강요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공기업의 단점 두 번째, 연봉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공기업의 연봉은 정말 천차만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낮은 편인 공기업과 메이저 공기업, 되게 연봉이 센 공기업 간의 연봉 차이는 2천만 원 이상도 날 거예요. 꽤나 크죠? 사실 평균적으로 대기업이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선택한 분들이라면
연봉에 대한 중요도는 다른 가치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일 거예요. 자기는 연봉보다 워라밸이나 뭐 기타 다른 고용 안정 이런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기업이라도 이만큼 연봉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직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기업을 다니다가도 메이저 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메이저 공기업들은 금융권 공기업 혹은 에너지 공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이저 공기업들은 아무래도 연봉을 많이 주는 곳들이겠죠. 공기업의 단점 세 번째, 열정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만 한 생각이 아니라 제 주위의 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업의 최대 장점인 워라밸이 좋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업무 강도가 좀 낮은 편이고, 그 말은 즉 어떤 일에 대한 도전심, 향상심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열정 같은 게 좀 빨리 식을 위험이 있다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는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케바케, 부바부, 사바사라고 정말 이거는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신입 때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드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라밸이 좋다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커리어적으로 욕심이 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 그러신 분들은 공기업 이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단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 때문에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이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들로 이직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대부분의 이런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공기업 혹은 자기 집 근처의 공기업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직의 대부분의 사유가 근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 혹은 수도권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왜 하필 또 공기업이냐? 공기업에 한번 발을 들이신 분들은 또 공기업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워라밸이라는 측면도 크겠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NCS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공기업 입사 시험이 NCS라는 제도로 이제 표준화, 통일화 되면서 한번 NCS 시험을 통과한 분들은 그 공부법 혹은 그 시험에 대한 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통과하셨던 분들은 다시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NCS 시험을 통과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대기업의 인적성을 준비하는 것보다야 쉬운 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좀 더 본인에게 편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직을 한다? 저는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퇴근 후에 자기가 공부를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룬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공기업에 입사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편한 삶이 보장된다는 건데 간절함이라는 게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함과 동기부여, 이 두 가지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하고 확실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모든 일에, 특히 취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뽀를 꼭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뿅.